어깨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어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관절들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 중에 하나가 이제 어깨죠. 그래서 어깨는 근육이나 혹은 척추에서부터 내려오는 통증도 있고,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어깨 인대가 이제 염좌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깨 관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깨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비중은 뭘까요? 어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의 원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뭐가 제일 이 중에서 근육성 문제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어깨는 다른 관절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 움직임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깨 관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날개뼈에 팔뼈가 붙어 있는 관절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등 뒤에서 떠 있죠. 떠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이 좀 자유롭게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팔하고 어깨를 붙여주는, 이 날개뼈를 붙여주는 근육들도 있고, 날개뼈가 다음에 척추하고 붙어있게 만드는 근육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어깨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들을 좀 과도하게 쓰면서 근육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어깨에서는. 그래서 어느 근육이 뭉쳤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 다르고요. 근육 사이사이로 신경들이 근육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그런 신경들을 압박을 하면서 그 주변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증들이 좀 퍼지면서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근육들의 경결을, 뭉친 거를 침으로 딱 풀어주면은 통증이 좀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편이고요. 보통 한 서너 번 정도 치료하는 안에 대부분 통증들이, 근육성 통증들은 많이 경감이 되게 되죠. 그래서 팔로 가는 신경들이 이 사각근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각근이 뭉치게 되면은 이렇게 꼭 목 디스크처럼 팔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이런 양상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는 여기가 아픈데 왜 자꾸 목에다가 침을 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꼭 문제가 있는 자리가 아픈 게 아니라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통증이 얼마든지 이제 반대편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깨 주변에 어깨의 안정성을 받쳐주는 게 이제 회전 근개인데요. 우리 어깨를 회전시킬 때 쓰이는 중요한 어깨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 소결절하고 대결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좀 크게 모양이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견봉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팔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다 보면은 요 굵은 뼈가 요 밑에 와서 탕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노동을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거기가 자꾸 닿게 되면서 좀 근육이 손상이 될 확률이 높죠. 전체 근육 중에서 이 극상근이 그래서 가장 많이 손상을 당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들어 올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획 돌아가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게 되는데, 손 등을 위로 하고 자꾸 손을 들다 보면은 여기가 걸려가지고는 좀 상처가 잘 나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자세가 이렇게 똑바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꾸부정한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을 돌리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좀 꼬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들어올리다가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탁 충돌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한 70% 정도가 이 문제 때문에 찾을 정도로 어깨 문제에서는 제일 비중이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딱 90도 정도에서는 통증이 느껴지는데 차라리 더 들어버리면은 이 사이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가 또 안 건드려서 차라리 높이 들면은 좀 통증이 덜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심해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찢어지면은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둬도 아무런데 너무 심하게 찢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병원 가가지고 꼬매야죠. 자, 이런 종류의 통증들은 어깨를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쵸? 근데 어깨만 아프면 꼭 주변에서 어깨 아프면은 운동해야 된대, 가만 놔두면 굳어버린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어깨를 더 찢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더 많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뒤늦게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물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쉬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되는 경우들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근육통들, 근육이 뭉쳤을 때 그때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뭉친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하면은, 스트레칭 해주고 하면은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 종류의 통증들은 통증 양상이 그냥 좀 뻐근해요. 묵직하고 움직이는데 좀 뻑적지근하다 싶은 그런 종류의 통증들은 우리가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시큰하다, 뭐가 뜨끔하다,
이런 종류는 뭐예요? 그게 이제 상처가 나 있고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땐 괜찮은데 그 해당되는 근육을 움직이면은 이 상처가 벌어지면서 그때 시큰, 뜨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허리가 찌릿한 거는 허리가 찌릿찌릿한 거. 찌릿찌릿하다는 신경통인 경우들이 많죠. 신경이 건드려져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통하는 듯이 그렇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팔을 잘 들어올리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상처가 건드릴 때 그때 되게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2주 정도는 팔을 아픈 자세 자체를 하지를 않고 좀 푹 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깨가 올라붙어 있어서 그래요. 자꾸 팔이 쓰고 이제 팔 주변에 있는 근육이 붙다 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어깨가 긴장이 돼서 점점점 올라붙게 되면은 부딪힐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깨가 올라붙으면서 이 사이에 있는 극상근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되죠. 너무 많이 찢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병원 가셔가지고는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꼬매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찢어지기 전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충분히 쉬어주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상근이 붙은 자리, 요 사이를 지나가는 이두근의 장두, 그 다음에 견갑하근이 붙어있는 요 자리, 요 근처가 제일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근육에 문제가 생겼느냐에서 근육성 통증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근육을 힘을 쓸 때 그때 아파요. 그래서 극상근이 문제가 생기면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이게 힘쓰기가 어렵고요. 이두근이 문제가 생기면은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겠죠. 견갑하근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를 이렇게 내가 무거운 걸 들고 끌어안을 때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뭔가 이렇게 꾹 누를 때 요럴 때 이제 통증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에서 내가 통증을 느끼냐에 따라서 어느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에서 가장 많은 빈도는 아까 살펴봤던 근육의 파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3대 질환 중에 또 하나가 오십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깨만 아프면 무조건 오십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오십견은 실제로 어깨 통증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 관절낭이 원래 어깨는 180도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공간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지 팔을 들어 올리더라도 인대가 늘어나면서 어깨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어깨의 인대 자체가 유착이 되기 시작해서 이 관절낭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팔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자, 근데 팔만 못 들면은 다 오십견인 줄 아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팔 못 드는 질환 중에서 오십견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자, 관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한쪽 방향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못 움직여요. 뒤로 젖히는 것도 안 되고 앞으로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옆으로 올리는 건 안 되는데 앞으로 올리니까 잘 올라가? 이러면 오십견일까요? 아니에요. 이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가지고는 만약에 오십견이다 그러면은 자연경과가 2년 정도 지나면서 점점 초반 한 6개월 동안 점점 굳어요. 해서 오십견은 아프더라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너무 많이 굳어버리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만 알고 어깨만 아프면 무조건 운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서 안 되는 분이 더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거는 석회성 관염이에요. 어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석회가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돌덩어리들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근섬유들을 콕콕 찌르겠죠.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겨요. 자, 염증이 생겼을 때 특징은 뭐냐면은요. 자, 염증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움직일 때만 좀 아프죠. 근데 염증이 생기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밤중에 자다가 어깨가 너무 욱신거려가지고는 잠을 못 자겠어요. 자다가 깨고 엉엉 울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 석회를 주사를 집어넣어가지고는 석회를 좀 녹여서 빼내거나 아니면은 체외 충격파 같은 걸로 두두두 해가지고는 부셔주면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서 처치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런 기계가 있는데 가서 처치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기계 석회가 너무 많이 끼지 않았을 때 그거를 좀 희석시키거나 해가지고 녹여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치료받고 나면 이게 나아지느냐? 석회가 끼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체내 환경 자체가 뭔가 자꾸 석회가 잘 칼슘이 침착이 잘 되는 그런 체질을 지금 체내 환경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 사람의 체질을 확인을 해서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회가 침착되지 않도록 약을 한두 달 정도 이제 꾸준히 써주면은 그럼 이제 다시 재발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는 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발목이나 이런 무릎처럼 이렇게 무게를 지탱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염좌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당할 때 이거를 딱 버틴다든지 아니면 넘어질 때 어깨를 이렇게 탁 짚는다든지 이때 이 팔뼈가 이 주변에 있는 인대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염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렇게 파열이 돼버리면 어깨가 하나가 툭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꼬매는 수술 같은 거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움직여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될까요? 이렇게 다쳤을 때는 아니면은 쉬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쉬어야죠. 왜냐면은 상처는 무조건 다 쉬어야 돼요. 상처가 난 거는 아물 때까지 쉬어야 돼요. 얼마나 쉬어야 돼요? 상처가 아무는데 얼마나 걸리죠? 보통 한 2주 정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그 팔을 사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점점 상처가 아물면서 그 뒤에는 문제가 회복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걸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상처가 더 벌어지거나 혹은 염증이 만성으로 가서 좀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어깨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들이 나오는데 그 신경들이 근육에 의해서 눌릴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쭉 타고 가는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이하게 이제 애과신경이라는 게 요 사이에서 지나와서 딱 어깨 바깥쪽. 그래서 어떤 분 중에서는 여기만 시려, 딱 딴 데는 없고 딱 여기만 시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여기만 아파요. 이런 분들은 근육통이기보다는 이런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통증일 가능성이 크죠. 또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이제 척추 쪽에 명관절에 퇴행화가 생기면서 이쪽에 있는 후신경 분지들을 누르게 되면은 어느 분지가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특징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좀 뻐근하고 무겁고 이런 식으로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해당되는 그 부위에다가 약침을 넣어가지고 좀 목뼈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또 통증이 쉽게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깨가 아프면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 한의원 이름이 왜 어깨동무 한의원인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모르셔도 이제 아시게 됐죠? 저희 한의원이 어깨를 유달리 좀 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깨동무 한의원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들 보면 이제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오세요. 근데 어깨가 아파서 아마 어깨 동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일단 오실 때는 손잡고 오셨다가 그리고 나서 가실 때는 저희가 이제 어깨 동무하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